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2일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인 12월 4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 참석 정황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통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이 가리키는 그날의 정황,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기자회견에 나섰던 그날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동훈이가 그 종합특검에서 예. 출석 요구를 했던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달 반 전에 그 박성재 장관 판결 나왔을 때 이것도 이중관 판사예요.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판결문에 한동훈의 그 12월 4일 계엄 다음날 행적에 대해서 당정대회 적었잖아요. 그때 제가 나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이게 한 행위가 이게 내란 동조 아니냐. 그렇지. 라고 회의가 있었어. 그걸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타임라인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12번 자료를 보시면 내란 특검에서 일단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만 한동훈이 지금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임무 종사를 바뀌었고. 근데 한동훈은 내란을 실행할 때 같이 공모하진 않았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안 될 것 같고. 그건 안 돼. 내란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난 다음 날부터 한 행위들을 보면 내란 방조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범인 도피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뭐 관저로 가서 그러니까 직을 유지하게끔 해줬잖아요. 그 범인 도피 행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1차 탄핵안 가결할 때 당론으로 투표장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가결을 방해해요.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방해했어요. 근데 요 혐의 정도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건 잘 해왔네. 제가 볼 때 이제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지금 한동훈이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네. 처음에 부를 땐 다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부르는데. 작은 거 하나로 한동훈은 또 이거 고소고발하니까. 아니 근데 여태까지 저뿐만이 아니고 좀 이 눈이 밝은 법조인들이나 기자들은 아니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범죄 증거가 지금 다 남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조사 안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 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8번 자료를 보시면 일단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를 하면서 뭐 정진석, 한동훈, 나경원, 김기현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모여서 윤석열의 하야나 탄핵은 안 돼. 이거는 그냥 김용현이나 뭐 경찰 쪽에 그냥 떠넘기고 가야 되라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란 정당화의 논리를 그렇죠. 개발했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수반들을 자기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날 또 한동훈이 윤석열을 오후 5시에 만납니다.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날 밤 11시 반에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월 7일에는 1차 탄핵안 가결을 하는데 당론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한동훈과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한동훈하고 한덕수. 우리가 통치하겠다. 공동 통치 기자회견을 해요. 맞아요. 기억나요. 어처구니 없는 짓이야. 그거는. 역사상 제일 어이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 그 내란이 끝난 게 아니고 내란이 끝난 것은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그때 내란이 끝났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고 그게 재판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2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은 내란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봉쇼 오시면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2월 4일은 이진관 판사가 일단 쏘아 올린 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전에 한동훈과 또 면담을 몇 번 하잖아요. 면담을 하고 나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시키고 요 행위 집단 불찬으로 무산시킨 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이제 될 수 있고 2번 자료 한덕수와 한동훈이 공동 담화를 발표한 것 헌법에 없는 이거 헌법에 있습니까, 변호사님?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정지시키고 어디 있어 이걸 예. 굳이 물어봐 전문가한테. 나도 하는 말도 건데.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네. 돼. 근데 이런 행위들이 내란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음. 이게 내란 방조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 여태까지 특검이 이걸 수사를 안 했어요. 그건 문제였지. 우리 그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아주 뭐 다 잘 분석을 하셨. 저 AI한테 막 시킨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보면 뭐 하나 그냥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그 검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무혐의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 조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각종 증거물들에 대해서 삭제하고 관련자들과 진술을 서로 이렇게 좀 뭐죠? 속칭 입맞춘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지점이 있고요.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내란 세력과 이제 뭐 그 역사적인 장면으로 보면 그 혼돈스러운 시기에 그 정권의 유지, 그 정당의 권력의 유지들, 그 차기 권력에 대한 그 숨가쁜 욕망과 그 움직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과연 내란과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부분에서 그 특검에서 비교적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했을 때 진실을 얘기하도록 출석 이제 전화 통지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마침내 출석 요구에까지 이른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적극적으로 진실을 진술해서 그 책임을 그 져야지. 내란의 그 총체적인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데 네.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이미 정치적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음. 통지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면 3번 정도 안 하면 체포영장 체포해야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9번 자료를 보시면 한동훈이 내란 방조가 되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잡으러 온 거 얘기했잖아. 발언이 본인이 있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의 책에 썼죠. 네. 12월 3일 밤에 그 본인이 얘기했잖아.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체포 명령 네. 너 네. 있으니까 국회 가면 너 잡아 죽여. 잡아 네. 죽일 그거 거야. 알고 있잖아. 그겁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부터 행위를 지속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좋았다. 법조인이 아닌 일개 기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좋았어.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진짜 뭐 했냐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았다. 종합특검이 지금 뒤늦게 했는데 요거를 좀 종합특검이 잘 메이드를 하면 어. 종합특검 연장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좋았다. 그 네. 포인트. 와. 사전에 맞죠? AI 사전에 알고 비싼 거 있었어요. 쓰나 보네. 좋았다. 좋았어. 2개 써요. 아, 두 개 쓰. 와, 이 예리했어. 좋았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가 그거 네. 있어. 책에 또 네. 다 있어. 와, 요거 예리했다. 예. 요거 좋았다. 예, 그 내란 세력의 척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회 구조적인 병폐와 재발 가능성을 그 하는 움직임들, 그 행위 관여자에 대한 빠짐없는 처벌 등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막 기간을 단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선 좀 사회적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월 12일에 일단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계엄 다음 날 국민의힘 그리고 한덕수 등 정부와 대통령실의 정진석 등이 모여가지고 당정대 회의라는 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참석 경위를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참석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참고인입니다. 일단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근데 참석 경위를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사실은 박성재 판결문에 참석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행위를 하기로 했는지 모의를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제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검은 일단 회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 통보가 지금 안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연락을 못 받았으면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으니까 12일에는 무조건 나가야겠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입니다. 이게 지난 6월에 나왔던 것인데 박성재가 그때 울었잖아요. 판결 받고. 이거 누가 판결했습니까? 이신관 판사가
아주 중형을 내렸었는데 지금 이 판결문의 내용은 뭐 이렇게 실명으로 안 돼 있고 뭐 AR, AT, AU 이렇게 비실명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별도로 좀 해봤습니다. 박성재 판결문에 적힌 한동훈의 내란 혐의, 회의 이후의 행적, 12월 4일에 윤석열을 만나서 회의 내용을 전달했다. 원래는 이제 당정대 회의를 오후 2시쯤에 한 다음에 이어서 17시에 이때 윤을 만납니다. 이때 윤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한동훈이 정무비서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인식은 민심과 동떨어져라는 말을 뭐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문 속 역설은 박성재 판결문의 한동훈은 체포 대상 명단에 있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이 내란이 이 비상계엄이 불법인 거를 언제 알았느냐, 스스로 언제 인식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다름 아닌 한동훈 본인의 자서전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일단 판결문을 보면 한동훈 본인이 체포 대상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다음 날부터 계엄 사후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라는 거죠. 계엄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렸고 계엄 이후 전국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날 뭐 나경원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석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추경호도 있었고 나경원, 김기현도 있었고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윤석열 빼곤 다 모였어요. 주요 인사들이 모였는데 이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이제 판결문에 보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거나 김용현 국방장관을 자르자, 윤석열을 탈당시키자, 윤석열의 직무정지.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윤석열의 직무정지나 탄핵 요구는 보류를 했다는 겁니다. 보류. 이게 중요합니다. 정작 해야 될 거는 이거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거를 했다면 지금 불려갈 일이 없죠. 이거를 안 하고 나머지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했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문에 훨씬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방어 논리를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방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방어. 윤석열의 하야는 안 돼. 하야는 안 돼. 탄핵소추 안 돼. 그리고 특검 수사 대응을 우리가 해야 돼. 논리를 만들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 군, 김영현의 그러니까 책임을 김영현이나 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떠넘기는 방안이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계엄의 합리화나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을 하는데 한동훈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동훈이 이날 박성재 판결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동훈이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언론도 몰랐어요. 근데 박성재 판결문에 이진관 판사가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적어놨습니다. 계엄의 정당성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윤석열이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이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득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설명하고 넘어가자. 그냥 어물쩍 넘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특검의 수사 기록을 이진관 판사가 꼼꼼히 다 분석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 사람들 참석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판결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계엄 선포 이유를 만듭니다. 윤석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엄 선포 이유를 조작을 해요. 조작. 계엄 선포 이유를 조작을 합니다. 조작. 야당의 의회 폭거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이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편안한 날 없이 분노했다. 맨날 대노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랜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서 계엄을 결심했다. 정상화. 이 얘기 누가 들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겠어요. 이 정상화를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그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논리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다. 엄청난 범죄 행위가 이때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 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판결문에 적힌 것만으로도 내란 관련 혐의로 엮어서 다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소하지 않았죠. 내란 특검이. 그렇다 보니까 이진관 판사가 꼼꼼하게 판결문에 다 써놓은 겁니다. 당정대 회의가 끝나고 12월 4일에 끝나고 곧바로 윤석열과의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정대 회의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 공간에서 오후 2시에 있었잖아요. 오후 2시에 있었는데 곧바로 3시간 후에 오후 5시에 대통령실에서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이렇게 4인이 만나요. 4인이 만나가지고 또 한 얘기들이 있겠죠. 이게 수사 기록에 있을 텐데 지금 여기까지는 내용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특검은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후 7시 2시간 뒤에 삼청동 안가회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왕규, 한정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삼청동 안가회동.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국무회의가 되고 아주 긴박하게 계속해서 회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이루어진 회의가 아니다. 불법 내란이라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 논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정대 회의 뒤 윤석열을 직접 한동훈이 면담을 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 이후 수습 방안은 이제 요 정도만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당정대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정대 회의 결과 아까 당정대 회의는 무슨 내용인지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논리를 만들어서 윤에게 주입을 시키러 간 거죠. 윤에게 주입. 가르쳐 주러 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입을 하고 1시간 이상 면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이날 윤석열을 면담한 뒤에 한동훈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12월 4일 밤 10시 30분경 국회 비상의원총회장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자기가 전달을 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탈당을 해라라고 전달을 했대요. 그리고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전달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 윤석열을 만나서는 탈당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탈당하라고. 막상 만나서는 뭐 쫄았는지 어쨌는지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자들의 탄핵 질문에서는 답변을 유보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탈당 요구는 윤석열의 면전이 아니라 앞선 당정대 회의에서 한동훈이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을 때는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윤석열을 만나서는 탈당 얘기를 안 한 겁니다. 탈당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한동훈의 내란 방조 의혹. 지금 일단은 참고인입니다.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내란 방조 의혹이 있다. 내란 방조 의혹. 의혹이 있는데 아마 이 의혹이란 글자는 제가 볼 때 수사를 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4일에 정치적인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여를 했다. 이게 그 얘기하는 당정대 회의고 12월 7일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12월 7일에 뭐가 있었죠?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가결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당론으로 반대해서 이때 부결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한동훈한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합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은 없는 얘기거든요. 법에는 이런 게 없으면 질서 있는 퇴진이 뭘까요?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너무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 탄핵 안 할 거야. 파면도 안 돼. 라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 계엄, 내란임을 알면서도 탄핵과 파면을 반대하면서 당론으로는 탄핵안 가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까지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란을, 불법 기상계엄이니까 내란이잖아요. 내란을 종식시키는데, 마치 한동훈은 자기가 얘기할 때는 자기가 내란을 종식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란이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다음에 탄핵안이 부결된 12월 7일, 8일, 그리고 2차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12월 3일부터 2차,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14일까지는 탄핵이, 내란이 지속됐다라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추경호도, 근데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밤이잖아요. 추경호 같은 경우는 이날 밤에 탄핵안 그러니까 이날 밤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의원들을 막 여기저기 막 일로 오라고 그랬다가 절로 오라고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해서 방해한 혐의로 이제 중요임무 정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은 12월 3일은 아니고 12월 4일부터 적어도 12월 13일까지는 13일까지는 한동훈이 내란에 부역했다는 겁니다. 내란에 부역. 한동훈이 내란에 부역했다. 지금 이게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일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그냥 여태까지 나온 언론 기사만 봐도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이 종합해서 보면 본인은 뭐 자기가 윤석열을 막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12월 7일에 이날 1차 탄핵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12월 7일에 윤석열, 한동훈 면담하고 탄핵 표결이 되는데, 여기서 한동훈이 했던 행위가 아주 결정적으로 되는 거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전에 한동훈과 면담을 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당대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잖아요. 당대표가. 이 사람이고, 의원 대부분이 실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죠. 일부 빼고, 뭐 안철수, 그 울산시장 김상욱 뭐 이런 사람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퇴장을 해서 이날 부결이 됐잖아요. 제적 200명이 미달돼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실제로. 헌법 정지 기회,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일단 헌법적 윤석열의 그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그 기회를 집단 불참으로 무산시켰다. 이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론을 정해가지고 탄핵안 가결을 무산시켰다라고 하면 근데 한동훈의 인식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지만 윤석열이 최초의 비상계엄을 한 것 자체가 불법 내란이야라는 것을 한동훈이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인식.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수사에 쟁점이 될 텐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갖고 이제 탄핵 대신에 한동훈이 계속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탈당, 뭐 윤석열을 계속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최대한 파면이나 탄핵을 피하면서 탈당, 뭐 해임, 총사퇴,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방장관 김영현을 뭐 해임하고 내각 뭐 장관들이 다 물러나자. 근데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뭐 유지한다거나 헌법상 직무정지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사와 탄핵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이 받고 있는 혐의인데 내란의 책임을 한덕수와 짜고 정치적인 타협으로 끝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이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증거와 법리를 잘 꿰맞춰서 설득력 있는 증거와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동훈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죠. 지금 종합특검이 얼마 안 남았죠. 종합특검이 이달 말에 끝나잖아요. 너무 지금 늦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달 말에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을 소환을 해서 신병 확보가 된다면 신병 확보라는 게 뭡니까?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전에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동훈의 휴대전화나 뭐 PC 이런 것들 다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구속영장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의문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매 눈으로 부릅떠서 지켜보면서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지금 한동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이거는 저 같은 일개 기자, 박상용이가 저보고 봉지욱이 일개 기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봉지욱이 같은 뭐 일개 기자가 얘기하면 뭐가 움직이네 마네 하는데 하여튼 저 같은 일개 기자가 봐도 이렇게 혐의들, 증거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진관 판사가 쓴 박성재의 판결문을 보고 한동훈은 이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판결문에는 12월 4일까지만 나와 있어요. 4일까지.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12월 7일 탄핵안 1차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한동훈이 했던 행위, 당론으로 정해서 탄핵안 가결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 이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탄핵안이 무산된 것 자체가 적극적 방조, 내란의 방조죠. 내란의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박탈을 저지했고 탄핵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관철했고 윤석열에게 수습과 대응의 시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집단적인 보호 행위,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타협으로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했다. 그리고 내란이 끝나지 않고 내란이 지속 중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란이 윤석열이 셀프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고 내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직무정지된 건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12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었고 한동훈이 그 사이에 했던 행위들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혹은 아무리 안 봐도 내란의 방조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12월 8일에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한 브라더스. 이 한한 브라더스가 공동 담화를 하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자기들이. 근데 지들이 뭔데 질서 있는 퇴진을? 아무래도 이때는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들이 뭔데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물러나게 하겠다. 근데 앞서 당정대의 회의할 때 하야 안 돼. 탄핵 안 돼, 파면 안 돼. 다 안 된다고 해놓고 요때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거잖아요. 그 전날에 이미 탄핵안은 가결이 무산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자기들이 뭐 추진하겠다. 퇴진 전에 국정 관여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총리가 한덕수가 한동훈과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정신이 나간 발표죠. 한동훈이 나름대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의 뒷다리를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나와서 이 한한 브라더스가 야 이제부터 윤석열 우리가 물러나게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공동 통치할게 라고 발표를 한 거죠. 대통령을 자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당대표가 나눠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위헌이죠. 이게 위헌적인 행동이고 이것 자체가 내란에 부역한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한 공동통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한 브라더스의 이 공동 통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명백한 위헌이에요. 뭐 한덕수야 지금 징역 15년 하고 이제 곧 확정이 될 테니까. 근데 한동훈은 뭐 심지어는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매일매일 막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불러다가 생쇼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특검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저 같은 일개 기자,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기자가 봐도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 그 수사 기록을 차라리 저한테 다 주시면, 수사 기록,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목록을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한번 구성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일개 기자도.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이 법리 구성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일단 보세요. 대통령 권한의 사적 위임은 불가능해요. 대통령 윤석열 내가 야 이제부터 니네 둘이 통치해 한한 브라더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국정 대행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무정지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탄핵 같은 헌법적 절차를 거쳤을 때 직무정지가 되는 거지, 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회의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통치할게요, 좀 빠져 있으세요 라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여당의 공동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전부 다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여태까지 내란 특검은 한동훈을 조사조차 하지도 않고, 뭐 출국 금지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뭐 종합특검도 쓸데없는 짓을 해서 괜히 빈축만 산 겁니다. 특검을 제대로 임명을 해야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의 특검, 그리고 검사들, 수사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데 토끼를 보내면 됩니까 그게?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 어찌됐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 한동훈에 대한 이 범죄 혐의는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권력 분배를 한 거잖아요. 헌법에 없는 자기들끼리. 이것 자체가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시간에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했던 행위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발표를 했고 우리가 뉴스로 봤고 영상으로도 지금 유튜브 가면 여러분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내란 혐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이미 나와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들, 윤석열을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당정대회 때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은 특검의 수사 기록에도 다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저는 충분히 이번에 한동훈을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참고인 조사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인 조사로. 근데 여러분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여태까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아니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 저걸 그냥 놔두냐라고 이제 법률 전문가들, 많이는 아니고 극소수가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사를 안 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한동훈의 혐의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의 내란 방조 혐의는 실제 입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직무정지, 대통령의 윤석열의 직무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하거나, 12월 7일에 1차 탄핵안을 당론으로서 반대해서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탄핵 포교를 무산을, 또 당대표였으니까 자기가 사실상 지시한 거 아닙니까? 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겠지만 대통령 권한 유지한 퇴진안,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국정 운영, 한한 브라더스의 공동 통치를 발표했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사 책임, 이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한동훈이 이 행위를 했을 때 윤석열이 예가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이야. 근데 이미 앞서 판결들을 보면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와 있어요. 직위원마저도 그걸 내란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국회 군대 보낸 것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TV로 보고 한동훈은 심지어 자기가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조의 고의성이 있었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은 앞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예, 윤석열 하야한데 파면한데 고의성이 있죠. 내란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내란의 실행과 내란의 지속을 용이하게 했다 한동훈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형사상의 내란 방조는 별도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증거들이 수집이 돼 있고 수사가 돼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건 뭐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자서전 있죠. 예, 자서전에 보면 12월 3일 밤에 전화가 왔다고 하죠. 뭐 믿을 만한 분한테 전화가 왔다. 본인이 이건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 전화가 와서 너가 체포 대상이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잡아 죽일 거야. 절대 국회로 가지 마라. 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현직 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한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이 선언한 이 비상개업이 불법이란 걸 언제 알았을까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2월 3일 밤에 전화를 받고 한동훈은 이게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겁니다. 인식. 그럼 아까 보면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한동훈이는 12월 3일 밤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저놈이 나를 체포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안 상태에서 당정대 회의도 하고 윤석열 면담도 하고 1차 탄핵안 당론으로 부결시키고 한덕수 브라더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자기 자서전에도 써 나와서 말도 해.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인식이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게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빼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뒷단의 행위가 만약에 앞단에서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입증하기가 힘든데 한동훈이가 자기의 죄, 그러니까 자기 혐의, 자기 죄에 대한 증거를 자기 입과 자기의 책에 다 써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소환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뭐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까지 증거가 명확한데 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닐까. 특검의 수사 능력, 뭐 김태효도 구속시키고 유병호도 구속시키고 이런 것들은 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엉뚱한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홍장원이나 조성현 같이 어떻게 보면 내란의 종식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을 수사해서 지금 14일에 일괄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수사를 하는데 시간을 썼을까, 허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특검 기간 연장하기 전에 수사를 하고 한동훈을 비롯한 예를 들면 이날 뭐 한동훈만 있었나요? 나경원도 있었고 김기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란의 지속, 내란의 동조에 가담을 한 사실이 이진관 판사의 박성재 판결문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거를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은 불러야 되는데 특검 이달 말에 끝납니다. 두세 번은 불러야 되고 증거를 모으고 뭐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시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벌여서 탄탄하게 다져서 공소장을 쓴 다음에 한동훈을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그 전에 지금 제대로 제가 이제 쓸데없는 기우이길 바랍니다. 특검이 많은 준비를 해놨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믿고 싶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검에도 한번 좀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시작을 칼을 뺐으면 제대로 끝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동훈만의 문제가 아니고 추경호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추경호를 비롯해서 뭐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연결되는 공범으로 연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검의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12월 4일부터 12월 7일 그리고 12월 8일에 한덕수 브라더스와 함께 공동 통치 발표를 한 것까지 적어도 4일간 연속되게 한동훈은 윤석열의 내란의 지속을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들은 밖에 이미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라인들 그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쭉 다 증인 소환하실 거예요? 중요한 한동훈 건 전 당시 장관은 자기 부르라고 막 그러던데. 한동훈은 이제 법적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오. 한동훈은 제가 오늘 정리를 할게요. 예. 한동훈이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예. 이거 체포해 주세요. 체포 요구를 하는 그 자료를 읽습니다. 예,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국회에 나와서 예. 한참을 읽습니다. 예. 그 한참 읽는 내용에 이 쌍방울과 관련한 거를 줄줄이 읽어요. 어. 이재명이 어떻게 지시했고 예, 예. 돈을 보내라고 했고 이렇게 예.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때 현장과 그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한동훈의 내용 속에서 예. 그다음 박상용이 수사한 게 주르륵 가는데 그만큼도 못 가죠. 그러면 정리하면 국조 측의 증인으로 부를 게 아니라 지금 2차 특검, 종합특검에서 수사받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대상이 됐죠. 예.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